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그게 인류의 숙제입니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공존을 할 것이냐.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가. 공존의 꿈이다. 세계의 당인은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살 것인가 라는 공존에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가. 공존의 상태는 많고도 많은 얽히고 설킨 거대한 관계들을 함께 긍정하는 가치로 녹여내는 과정을 지난 후에 얻어지는 결과값이다. 따라서 모색하는 공존은 아득하다. 더구나 이 지구상에 가장 치열한 경쟁 원리가 내려앉아 있는 땅이다. 이미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기에 어려울 만치 가버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남북 분단의 상황으로 인한 불신과 반목이 상존하는, 그래서 공존의 성취는 더욱 아득하다. 그러나 이상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실의 계량이나 분석은 소모적 부정적 폐쇄 회로에 갇히기 쉬운데, 대한민국도 저렇게 될 성격을 가졌다. 그런 것으로 정말이지 갈 길이 멀다. 토인비는 인류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며 문명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 어떠한가에 의해 생멸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수 대중이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때 그 사회는 계속 성장하고, 그로써 대중도 재산, 기술, 정서, 사상 등을 획득하게 된다고 했다. 저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소수의 지도자가 펼치는 역량을 다수 대중이 따르면서 도전을 계속할 때 그 국가나 민족은 흥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문명은 인류가 증명하듯 과학기술의 힘이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음에는 먼저 1차 산업혁명을 성취한 바로 과학기술의 힘 때문이었다. 일본이 부지런히 과학기술을 키울 때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압제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해를 하든 현실에서의 세상은 결국에는 저것의 힘에 의해 결판나고 재편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의 상태에서 독립한 나라로서 유일하다시피 세계가 인정하듯 성취한 나라가 되었다. 역량을 펼친 소수의 지도자와 도전하고 땀 흘린 다수의 대중이 함께한 우리의 현대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우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행복하지 않다. 부자 나라, 가난한 백성이다. 저렇게 진단해도 틀리지 않다. 이게 뭔가? 이렇게 되려고 수십 년을 피땀 흘렸다는 건가? 나라가 부자라도 백성이 가난하면 저런 나라는 쓸모없다. 백성의 행복을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를 1대 99로 보든 10대 90으로 보든 분명 소수의 부자와 살기 어려운 다수의 구조임을 누구나 안다. 그것도 중산층이 대거 아래로 떨어진 데다가
계층 상승도 어려운 바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다. 이 지구상에 GDP 11위의 국가라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든 이유이든 우리는 밝혀야 한다. 토인비는 또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이 토끼처럼 달려가는 데 비해서 정신 문명이 거북이 같이 뒤를 쫓는 데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인문적 소양의 진화가 함께하지 않은 경우 결과값인 바로 문명의 불균형, 나아가 문명의 비극을 일컫는 말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저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자 도생이 지배하고 공존의 철학은 현재의 부족했던 데에 그 근원이 있다. 공존의 철학과 그 사회적 실현의 체계는 없는 상태에서의 각자 도생은 당연히 약육강식의 문화가 지배하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국가 사회가 생산하는 부가가치도 일부 강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의 진실이다. 그래서 대기업과 부자의 고가는 넘치고 대부분인 서민은 늘 불안하고 힘드는 이런 결코 옳지 않은 구조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다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한국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과 닮아 그 실체가 결국에는 자본 친화적인 정당이라는 진실에 있다. 분명 선진국임에 틀림이 없는 미국이 소극복지 국가들과는 달리 양극화의 전형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진실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에 하나가 집권하는 나라인데 이대로는 도저히 어른들의 불행을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이 약자를 위한 많은 정책을 공약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은 저 거대한 부정의 함수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념과 결부된 함수이다. 설령 먼 훗날 소득 4만 달러의 국가가 되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심각한 양극화의 구조는 그리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그런 비극적 모델의 나라임을 진단하는 국내의 사정과 이념을 종합한 값은 기본 구도에서 조금 개선되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저런 정도의 폐쇄 회로를 벗어날 수 없는 유형이다. 근본적인 변혁이 없는 한 자체의 기본 자장에 의해 완강히 버티는 회로이다. 이리하여 알 수 없음이나 착오에 갇힌 이 땅의 다수는 짜증, 고달픔, 혼란, 배반되는 희망, 불신, 회한으로 일생을 살아간다. 답답하고 슬프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민주당에 대하여 불편한 진실의 전달과 고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한국에서 양대 권력 집단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 의미와 존재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전임 정권의 비정상적인 퇴출이 아니었어도 여러 사정, 즉 국민의 교육, 의식, 경제 등 변화와 성장 등에 의해 결국 경쟁 정당인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의 비중이 더 크거나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에 더 많은 영향력과 결정력을 가진 세력 집단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가 많고 그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요구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희망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며
따라서 민주당의 진화가 간절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꼭 첨언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현실과 당위에 관한 것이다. 당위보다 현실을 말하는 시대인데 오늘날이 여유가 없거나 타락한 시대라는 반증이다. 인간은 여유가 없거나 타락한 전제에서는 당위보다 현실을 말하게 된다. 다같이 타락한 환경에서는 당위에 관한 언급은 왠지 어색하고 촌스러움의 느낌까지 든다. 인간의 심정상 그렇게 된다. 환경에 종속되어 따르는 심리 현상이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타락한 세계에서의 전형적인 현상인 셈이다. 그래서 타락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욱 깊어진다. 한국과 같이 교육 수준이 높지만 지성이 아닌 기능적 지식의 습득이 많으면서 동시에 생존 경쟁의 조건이 꽉 찬 환경인 경우에도 타락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에서의 실제도 어쨌든 전체로서는 타락의 상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21세기 한국에서의 타락은 당위보다는 주로 현실을 논하며 미래의 전망보다 살아남는 기술로서의 전망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실제로도 시장 전략이나 각종 투자 종목에 관한 전문가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이 수두룩하고 문화적 지향조차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욕망에 의해 수행된다. 현실의 분석이 지배하는 사회는 개별적 인간에게는 살아남는 체력을 주지만 전체 사회는 필연적으로 정글의 경쟁과 양극화를 촉진하게 된다. 현실에 대한 분석도 분명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당위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함께 사는 세상이 열린다. 당위를 말하는 일이 어색하거나 촌스럽다거나 부질없다거나 회피하는 분위기가 아닐 때 바로 그때 나아가 당위를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이다. 오늘은 이렇게 낭독하는 걸로 요 동영상은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1년까지는 안 되었나? 적어 놓은 것을 어디다가 적어 놓은 것을 살짝 수정해서 그냥 낭독을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